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쌤이랑 같이 집합 두 번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고, 일단 오늘 할 건 뭐냐면 집합의 연산 또 집합의 연산 법칙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연산이라는 단어를 딱 만났을 때 연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는 녀석에서 먼저 연산이라는 용어를 썼었어. 뭐냐면 1 더하기 1은 2, 1과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집합도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이 두 집합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집합을 만든다. 얘네들을 가지고 어떠한 기호냐면 이렇게 U자를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 또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상태, 또는 빼기, 또는 A의 여집합 등 이러한 기호를 써서 어떠한 장난을 칠 건데, 뭐냐면 이렇게 두 집합을 가지고 뭔가 장난을 쳤더니 그 결과가 집합이 나왔다더라. 무슨 얘기냐면 집합과 집합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 그랬더니 뭔가 새로운 집합이 나오도록 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연산이다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그러면 집합의 연산 안에는, 집합이라는 녀석 안에는 연산, 어떤 종류의 연산이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이 사칙 연산밖에 없었어. 그 녀석은 언제냐면 실수, 수의 범위 안에서 쓰게 되는 기호였었고, 집합이라는 녀석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딱 네 가지의 연산,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는 딱 네 가지의 연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다. 그 첫 번째로 교집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교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가지고 표현할 때 이렇게 A 교집합 B 또는 A 캡 B라고도 불러주는 건데, 일단 A 교집합 B라는 녀석이고, 얘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X라는 원소가 있어. X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X라는 원소는 A의 원소여야 돼. 그러면서 이 X라고 하는 이 원소가 어디 안에? B 안에도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즉 A 안에도 있고 B 안에도 있는 원소들을 우리는 A 교집합 B라고 불러준다라는 거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소가 A 안에도 있어야 되고 B 안에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A와 B가 겹쳐지는 이만큼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집합을 우리는 A 교집합 B입니다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집합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는, 두 집합의 공통된 부분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그 집합을 교집합이다라고 불러준다. 두 번째로 어떠한 연산이냐면, 이번에는 합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합집합. 두 번째로 합집합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합집합이라는 것은 A 합집합 B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X 바 원소를 가질 거야. 근데 그 원소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A의 원소일 수도 있어. 근데 또는 X라는 녀석이 B의 원소이다. X라는 원소는 A 안에 있거나 또는 B라는 집합 안에 있었을 때 A 또는 B 아무데나 선상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 원소들, 그 원소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거라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는데, 걔네들이 A에 있거나 B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빗금친 이 영역 안에 있는 이 녀석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 해서 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 집합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A 합집합 B다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 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거냐면, 세 번째로 이제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여자가 남을 여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A라는 집합을 가지고 여집합을 표현할 때는 A의 여집합입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고, 얘는 X 바 이렇게 돼 있을 때 쌤이 여기서 하나 특별히 새로운 집합 하나 소개할 거야. 뭐냐면 X라는 원소는 U라고 썼어. U. 전체 집합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그때 새롭게 정의되는 거야. 항상 이 집합 안에서만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전체 집합을 U라고 하자. U라는 집합을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집합을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면
X라는 원소는 전체 집합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X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 안에는 들어있지 말아달래. 여기 그리고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전체 집합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냈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그 안에 A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집합이 하나 있었대. 그리고 이 집합들을 가지고 봤더니 이 A라는 집합 안에는 없고 이 전체 집합 안에는 있어야 된대. 그러면 A를 뺀 나머지 영역이 이렇게 칠해질 거고 여기에 있었던 이 녀석들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A의 여집합입니다. 즉 A의 나머지 부분입니다라고 해서 집합의 연산에서 여집합이라는 녀석을 정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차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녀석인데 차집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숫자에서 빼기라는 기호와 똑같이 써. 근데 얘는 A 차집합 B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이 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가졌다. X라는 원소를 가졌는데 그 X라는 원소는 A 안에는 있어야 돼. A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 그 X라는 녀석이 어떻게 B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지 못한 이러한 녀석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해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X라는 원소는 A에는 들어가 있고 B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 A에만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 쪽에만 들어가 있는 이만큼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 집합, 이 새로운 집합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A 차집합 B입니다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야. 해서 집합의 연산은 딱 네 종류다. 네 종류.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항상 이런 거라고. 이 집합과 이 집합을 가지고 교집합, 겹쳐지는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집합. 이 집합과 이 집합을 가지고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 새로운 집합. 또 A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집합. 그 다음에 A에만 들어가 있는 이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 해서 차집합 해서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네 종류의 연산이 있다라는 거고 세민아 이제 이따 저쪽 가서 다시 이 연산들에 대해서 하나씩 법칙을 살펴보도록 할 거야. 보자. 집합의 연산에 대한 이제 성질을 볼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뭐냐면 교집합과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성질 얘네들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봐봐. 1번에서 지금 교재에 있는 거 쌤이 정리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줄 거야. 1번에서 뭐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이 A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야. 쌤이 이런 거 하나 정리해 줄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이었었대. A가 B의 부분 집합이었을 때 그럼 이거랑 한번 생각해 보자고.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얘들아 A가 B의 부분 집합이었을 때 A 교집합 B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A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B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모르지 어떻게 A에만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바로 뭐 공통된 부분 겹쳐지는 부분 해서 A 교집합 B가 A가 나오셨다 이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라는 녀석은 어떻게 A 또는 B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두 다 어디 B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더라 해서 A 합집합 B라는 녀석은 이렇게 B가 되십니다 해서 A 교집합 B가 A가 나오시고 A 합집합 B가 나오는 이 상태가 언제 A가 B의 부분 집합이었을 때라는 사실이야. 해서 이 사실을 너무도 많이 쓰게 될 거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둔다. 이 사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조건과 A 교집합 B가 A라는 사실 서로 같은 조건이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사실은 A 합집합 B가 B가 된다는 사실과 똑같은 의미다. 해서 이 기호 쌤이 양쪽으로 화살표를 그릴 건데 이거는 다음에 명제단원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이 의미와 이 의미는 서로 어떤 의미? 같은 의미라는 거. 그러면 이 녀석들을 가지고 일단 쌤이랑 같이 하나씩 정리해 볼 수 있는데 1번에서 봐봐. 1번에서 전체 집합과
A라는 집합을 교집합을 해달랍니다. 전체 집합과 A라는 집합을 교집합을 하는데 전체 집합 안에서 A라는 집합을 살피는 거라고. 그렇다면 A는 전체 집합 안에 있으니까 이 결과는 당연히 A입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A라는 것은 A와 A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A라고 받아들여질 거고, 공집합과 A라는 집합을 교집합을 해보래. 그러면 원소가 없었던 집합과 A의 공통된 부분이래.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공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1번에 나와 있는 성질들이 얘들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집합에 대해서 가보면 전체 집합과 A라는 집합을 합집합을 해보래.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에 속해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분집합이니까 이 결과는 당연히 전체 집합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을 합집합해 보시면 뭐 똑같은 집합 가지고 합해봐야 A라는 집합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과 공집합을 합집합시키게 되면 원소가 없는 집합과 A라는 집합 다 합해봤자 누구? A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연산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들이라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으시냐면 A 교집합에 A 합집합 B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건 이거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가지고 합집합을 시키면 요만큼이 됐었다고. 근데 그 녀석과 누구? A라는 집합과의 뭐를 찾아달래? 교집합을 찾아달래. 그러면 요렇게 빗금을 한 번 더 쳐보니 두 번 빗금 체질이 칠해져 있는 이만큼을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고, 그 결과가 누구? A였었다라는 사실. 받아들여지나? 그 다음에 A 합집합, A 교집합 B라는 녀석은 가만히 보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A라는 집합은 요만큼의 색깔이 칠해질 거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라는 거 요렇게 색깔을 칠했어. 근데 합집합이라는 얘기는 여기 하얀색이거나 노란색인 거니까 결과는 요만큼이 나오겠지. 해서 이 결과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 A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해서 이 녀석은 A 교집합 A 합집합 B라는 녀석은 A가 A 합집합 B 안에, A라는 집합은 A 합집합 B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이 속해 있는 집합이 교집합으로 나올 거고, A라는 집합과 A 교집합 B를 봤더니 이 A 교집합 B는 당연히 A 안에 있는 집합이니까 이 결과가 A가 나오더라. 이 녀석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흡수 법칙이라고 불러주는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은 집합의 연산 과정에서 많이 나오게 될 부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부분 집합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서 쭉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일단 우리가 이건 기본적인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성질들을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는 연산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야. 연산 법칙. 해서 선생님은 저쪽 가서 연산 법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자. 보자, 이제 이거야.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만 연산 법칙을 얘기할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주는 녀석이다. 교환 법칙.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교집합을 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는 B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을 교집합한 것과 같아집니다. 즉 뭐냐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의 공통된 부분은 B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의 공통된 부분과 어떻다? 일치한다, 이 얘기인 거야. 즉 교집합에 대해서 이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더라. 또 A 합집합 B라는 녀석과 B 합집합 A라는 녀석을 살피게 되면 이 결과도 어떻게? A와 B의 합집합, B와 A의 합집합, 그 결과는 어떻게?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 법칙. 교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에 대해서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라는 녀석이 성립한다. 너희들이 판단할 건 이거야. 어떠한 연산 법칙들을 가지고 어떠한 연산을 쭉 해나갈 때, 계산을 해나갈 때 거기에서 쓰고 있는 법칙이
무슨 법칙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럼 보니까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 이렇게 순서 바꿔놔서 그럼 무슨 법칙이 성립됐다? 교환 법칙이 성립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라 할 거냐면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세윤이랑 같이 얘기를 할 건데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같은 연산들 교집합이면 교집합끼리 합집합이면 합집합끼리 해서 같은 연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뭐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라는 녀석이 있다. 그러면 이 결과는 A 교집합 B라는 녀석과 C의 교집합. 무슨 얘기냐면 교집합끼리 있을 때는 얘네들을 먼저 교집합을 하고 교집합을 구하나 얘네들을 교집합을 구하고 나중에 교집합을 구하나 결과는 어떻든 얘기? 똑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건 쌤이 좀 이따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보여줄까? 그 다음에 또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녀석은 A 합집합 B와 C라는 녀석의 합집합과 같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합집합 또 합집합끼리는 괄호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는 게 바로 무슨 법칙? 결합법칙인 거다. 괄호의 순서, 같은 연산들에 대하여 괄호의 순서를 바꿔줘도 된다라는 게 무슨 법칙? 결합법칙이란 얘기야. 봐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첫 번째 B와 C의 교집합을 찾아달래. B와 C의 교집합을 찾고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과 A의 교집합이니까 다시 A라는 녀석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볼 거라고.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안에서 요만큼만이 어떻게? 두 번이 칠해졌더라. 즉 세 집합에 모두 들어가 있었던 녀석이 바로 얘였었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랬는데 첫 번째 A 교집합 B면은 요만큼이 A 교집합 B를 나타낼 거고 그 녀석과 C라는 집합, 이 C라는 집합을 싹 거봤어. 그랬더니만 이 C라는 녀석을 싹 그려봤더니 딱 요만큼만이 어떻게? 두 번 칠해지게 되더라. 그러니 이 결과는 어떻게? 서로 같은 집합. 그래서 교집합에 대해서 무슨 법칙? 결합법칙이 성립된다. 합집합도 마찬가지야. 합집합도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합집합에 대해서도 무슨 법칙이? 결합법칙이 성립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선생님이 지우도록 하고 세 번째로 어떤 법칙이 있냐면 세 번째 법칙은 이런 게 있다. 세 번째 분배법칙이라는 녀석이 있어. 분배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있을 때야. 무슨 얘기냐면 봐. A 교집합, B 합집합 C라는 이러한 연산이 있었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봐봐. A 교집합이라는 녀석을 이 B한테다가 C한테다가 이렇게 분배한다는 얘기야. 분배법칙 또는 배분법칙이라고도 불러줘. 용어는 똑같은 거야. 분배법칙 또는 배분법칙이라도 불러주고 여기에서 A 교집합을 B와 C에 각각 보내는데 여기 가운데 있었던 이 녀석이 교집합과 다른 어떤 집합? 합집합이었을 때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A 교집합 B라는 녀석과 A 교집합 C 요렇게 A 교집합을 이렇게 B와 C에다가 나눠줬다는 얘기고 요 가운데 있었던 요 합집합이 여기 가운데 합집합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분배 법칙인 거다.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A 교집합을 B와 C에 이렇게 각각 분배해주는 이 과정을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 다음에 A 합집합에 B 교집합 C라고 하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을 때 이런 거라고. A 합집합을 B와 C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러한 과정. 그럼 얘는 A 합집합 B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A 합집합 C라는 녀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A 합집합을 B와 C에 대가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었던 이 교집합이 요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분배 법칙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었던 녀석들을 쌤이랑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번에 이 녀석을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자고.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 보자. B와 C의 합집합이면 요만큼의 색깔이 칠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와의 교집합을 찾아달래. 그럼 이 노란색이니까 요렇게 색깔이 칠해졌다고. 그러면 다시 봐봐. 여기서 교집합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이만큼과 요만큼 얘네들만이 요렇게 두 번이 칠해졌습니다. 이게 좌변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우변의 내용을 다시 보면 우변은 이렇게 돼 있다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이 있는데 뭐 하라고 돼 있냐면 A와 B의 교집합을 색깔을 칠하시고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을 색깔을 칠하래. 그러고 나서 그 두 개를 뭐 해달래? 합해달래. 합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녀석은 뭐야? 당연히 요만큼으로 요렇게 빗금이 칠해지는 거지. 그래 놓고 보니까 좌변에 있었던 벤 다이어그램이나 우변에 있었던 벤 다이어그램이 서로 어떻게 같아진다. 즉 이런 거라고. 다시 일로 봐봐. A 교집합은 이 합집합에 대하여 B와 C에게 따로따로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 뭐라고? 분배 법칙. 근데 봐.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게 분배 법칙이야. 그리고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이것도 바로 분배 법칙이다. 헷갈리지 마.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쌤, 얘네들은요 A 교집합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버렸으니까 왠지 결합법칙 같은데 이러면서 결합법칙이라고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야. 절대. 뭐야? 얘에서 얘로 가는 것도 분배법칙. 얘에서 얘로 가는 것도 무슨 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은 언제? 같은 연산들에 대해서 괄호 순서를 바꿔주는 게 결합법칙인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서 너희들은 어떠한 가정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식이 변형됨에 있어서 어떠한 법칙을 교환법칙을 쓴 건지 결합법칙을 쓴 건지 분배법칙을 쓴 건지만 정확하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또 법칙 중에 하나가 더 있어. 법칙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법칙은 조금 있다가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차집합에 대한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자. 아까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어.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쌤이랑 같이 연산 중에서 여집합이라는 게 있었지. 해서 여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차집합에 대한 성질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의 법칙을 더 얘기할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여집합에 대한 성질은 A의 여집합에다가 또 여집합을 씌우게 되면 A라는 집합의 나머지 부분이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또 나머지 부분이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A라고 써주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라는 녀석의 여집합을 한번 구하고 싶어. 전체의 나머지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해서 그 녀석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공집합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는 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원소를 가지고 않은 없는 집합의 여집합.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남은 전체가 다 돼버리는 거니까 이 결과는 전체 집합 유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녀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A라는 집합과 A의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을 한번 찾아볼 거야. A라는 집합과 A의 여집합. A라는 집합, A의 나머지 부분.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없다?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 해서 이 결과는 이렇게 공집합이 되십니다. 이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과 A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시켜보자. 그러면 A라는 집합과 A의 나머지 부분을 합하니까 어떻게? 전체를 나타내는 거겠지. 해서 이 결과는 전체 집합이 나오십니다. 해서 이 여집합의 성질들에 대해서는 아주 편하게 그냥 써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번엔 차집합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차집합이라는 녀석에서 우리는 일단 이런 거야. 첫 번째로 A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을 해석을 해보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 안에서 A를 뺀 나머지 부분이란 얘기지. 해서 전체 집합 차집합 A입니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진짜 많이 쓰일 건데 이런 거야. A 차집합 B라는 녀석은 이제 이렇게 쓴다. A 차집합 B라는 것은 우리가 A라는 이런 거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 U라는 녀석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A 차집합 B라는 것은 요만큼임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만큼이 실제로는 뭐였었냐면 봐봐. 쌤이 뭘 만들 거냐면 A라는 집합을 하나 만들 거야.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하나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여기를 쌤이 지우고, A라는 집합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했다.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가볼 건데,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식으로 B를 뺀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칠해버렸다고. 그럼 이게 B의 여집합인 거야. 근데 아까 있었던 A 차집합 B라는 녀석은 이 노란색 빗금과 이 파란색 빗금에 두 번 칠해진, 즉 공통된 부분이었었다 이 얘기라. 딱 A라는 집합과 B라는 여집합, B의 여집합에 뭐가 되시냐면 교집합이라는 게 바로 A 차집합 B였었다는 얘기야. 진짜 많이 쓰니까. 차집합이 나오게 되면 항상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차집합이 나오면 교집합의 여집합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거고, 또 이 녀석은 또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A라는 집합 안에서 이 A라는 집합 안에서 이 교집합을 쏙 빼낸 거지. 그치? 해서 A라는 집합에서 A 교집합 B라고 하는 얘를 빼내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도 A 합집합 B 안에서 A 합집합 B라는 녀석 안에서 뭐만 빼내냐면 B라는 녀석을 이렇게 빼낸 녀석입니다. 해서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봐둘 건 이거야. A 차집합 B라는 것은 항상 요렇게 쓸 거다. A 차집합 B는 차집합은 항상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쓸 거고, 이 의미 자체는 A라는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뭐한 거다? 빼버린 거다. 오케이? A라는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이렇게 빼버린 거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놓자. 그럼 이 녀석들이 뭐냐면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쌤이 뭘 얘기할 거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이러한 녀석을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실제로 여집합에 관련된 녀석들이야. 뭐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랍니다.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래. 그러면 전체 집합 U를 기준으로 봤을 때 A라는 집합이 있었고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A랑 B를 합집합한 녀석의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렇게 칠해진다고. A 합집합 B를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어.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여집합이라는 녀석을 A와 B에게 각각 보낸다. 그러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결과 여기 있었던 이 합집합이라는 녀석 있지? 이 합집합이라는 녀석 뭘로 바뀌냐면 교집합으로 바뀌신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었어. 지금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고. 쌤이 이렇게 해볼게. A의 여집합을 색깔을 칠해보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를 뺀 나머지 부분을 나타내는 게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B를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렇게 색깔이 칠해질 거라고. 그래 놓고 봤더니 여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한 이 녀석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다 몇 번씩 B금이 두 번씩 칠해지더라. 그러니까 뭐야? 공통된 부분이었었다 이 얘기인 거지. 따라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누가 되신다라는 거 바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었었다라는 거 해서 이거야. 합집합에 대하여 여집합을 씌웠더니 각각이 여집합을 쓰게 되고 합집합은 뭘로? 교집합으로 바뀌더라.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인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엔 이걸 봐봐. A 교집합 B라고 하는 이 녀석의 여집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마찬가지로 이 여집합이라는 녀석을 A와 B에다가 각각 씌워줄 거야. 씌워주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되는데 이번엔 공통된 교집합에 대한 얘기였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면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었을 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고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교집합 B를 뺀 이 나머지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녀석들은 내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으로서 봐보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A의 나머지 부분이니까 요렇게 색깔이 칠해질 거고 B의 나머지 부분이면 이런 색깔로 칠해지게 된다. 근데 봤더니 A의 나머지 부분들과 B의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합해보니 즉 B금이 칠해져 있는 녀석들을 보니까 딱 요만큼만을 뺀 나머지가 되더라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인 거야. 그러면 집합의 연산은 네 종류가 있었다고.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법칙이라는 것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 결합, 분배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집합과 차집합에서 뭐가 있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의 법칙이 있었다. 그리고 썼었던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지. 얘네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놔야 되고 또 이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하나만 더 써줄게. 이 벤 다이어그램은 지우고 봐. 지금 이건 2개짜리만 쓴 건데 이런 거야.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하는 이 3개짜리에 대해서 여집합을 씌우게 되면 그 녀석 역시도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으로. 즉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전체 여집합을 씌우면 각각의 여집합을 씌우면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가보자고. A랑 B랑 C에 A, B, C 이 3개의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이니까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C의 여집합 이와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여집합을 씌우게 되면 얘는 어떻게?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 그러면 얘들아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잘 봐. 얘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써도 되나? 교집합이니까 두 집합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교환 법칙.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쓰냐면 B 차집합 A라고 요렇게까지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 되니? 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전체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어주면 된다. 이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인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이제 집합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했고 이제 설명할 건 뭐냐면 집합의 연산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유한집합의 집합을 연산하다 보면 그 집합이 막 유한집합으로 나왔을 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얘들아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다.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할 거야.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구하고 설명을 할 건데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색깔을 칠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봐봐.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런 거야. 첫 번째로 N, A 합집합 B 어떤 합집합에 대한 연산을 했어. 합집합에 대한 연산을 하고 그 녀석들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하면 요만큼이 칠해질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얘를 갖다가 일단 NA라고 하는 이 녀석과 NB라고 하는 이 녀석을 그냥 더해버려. 그럼 잘 봐봐. 내가 이만큼에 있는 원소들의 개수를 더한 거고 이만큼의 원소의 개수들을 더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내가 이 교집합 안에 있었던 녀석들은 A에서도 셌고 B에서도 셌다고. 그럼 뭐 해야 돼? 그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N, A 교집합 B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 돼? 무슨 말이 돼? 그러면 NA와 B가 NA와 B라는 것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겹쳐진 부분을 두 번 셌으니까 몇 번? 한 번만 빼주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쌤이 집합을 설명하면서 교집합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오는 집합들이 있어.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집합들. 예를 들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랬을 때 우리는 이래는 하나의 약속을 한다. 이와 같을 때 우리는 A와 B,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소라고 불러준다. 서로소. 서로소. 일반적으로 숫자에서 서로소라는 건 뭐였었어?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를 갖다 우리는 서로소라고 불러줬었잖아. 근데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왔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이었을 때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불러준다. 만약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소라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해서 서로소였을 때는 이 부분이 빠지면 되고 일반적인 집합의 연산에서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고 B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겹쳐진 부분 두 번 더 했잖아. A 더하고 B 더하니까 두 번 겹쳐졌다고. 해서 이 녀석을 한번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이 식을 갖다가 잠깐 해석을 해볼 거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A 더하고 B 더하고 교집합의 개수를 그냥 빼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A 교집합 N, A 교집합 B라는 녀석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커졌었다라고 치게 되면 그때는 N, A 합 B라는 녀석은 뭐가 되시냐면 작아지게 된다. 즉 N, A 교집합 B라는 녀석이 최대가 돼버리시게 되면 N, A 합 B라는 것은 뭐가 되시냐면 최소가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교집합은 최대가 돼버린 거겠지. 만약 그렇다면 합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B라는 원소의 개수로 최소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즉 마찬가지로 두 집합이 부분집합이 아니었을 때 교집합의 개수가 많아지면 합집합의 개수는 어떻다? 줄어들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NA 교집합 B가 NA 교집합 B라는 녀석이 최소가 나왔었다라고 치게 되면 NA 합 B라는 녀석은 A 합집합 B라는 것은 뭐가 되신다? 최대가 되신다라는 사실인 거다. 오케이? 해서 얘와 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합집합이 증가하게 되면 교집합은 줄어들게 되고 합집합이 감소하게 되면 교집합은 늘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야. 해서 A 교집합 B라는 것은 어떻게 얘 넘기고 얘 넘겨서 교집합의 개수도 구해낼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쌤이 N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하는 이 녀석들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럼 이렇게 가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세 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A, NB, NC 이렇게 해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와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볼 거야. 그럼 잘 봐.
A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들을 다 세줬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의 개수를 다 세주셨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또 다 세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봐. A만 있었던 B만 있었던 C만 있었던 부분들은 다 한 번씩만 비금이 칠해지는데 여기 봐봐. 아 이거 구별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있었던 이 녀석은 봐봐. 아 여기 A 교집합 B라는 것은 A에서 한 번, B에서 한 번. 그 다음에 B 교집합 C라는 것은 B에서 한 번, C에서 한 번. C 교집합 A라는 것은 A에서 한 번, C에서 한 번. 그러다 보니 이 교집합이 됐었던 부분들은 A 교집합 B가 두 번, B 교집합 C가 두 번, C 교집합 A가 두 번 들어갔더라고. 그러니 두 번 들어간 녀석들은 빼줘야 된다. N A 교집합 B를 한 번 빼주고 그 다음에 N A 교집합 C를 빼주시고 N B 교집합 C를 이렇게 빼버린다고. 그래서 잘 봐봐. 지금 내가 이 녀석을 한 번 교집합을 한 번 빼고 교집합을 또 한 번 빼고 교집합을 또 한 번 뺐어. 그럼 너희들 눈에 보였니? 이 가운데 있었던 녀석 잘 봐봐. 이 가운데 있었던 녀석은 여기에서 한 번 빠졌고 여기에서 한 번 빠졌고 여기에서 한 번 또 빠졌어. 아까 세 번이 칠해져 있었는데 세 번이 다 빠져서 지금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비어버렸다고. 요렇게 빼고 요렇게 빼고 요렇게 빼다 보니 A와 B와 C의 교집합인 부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빠졌다고. A에서 한 번, B에서 한 번, C에서 한 번 세 줬었는데 교집합에서 빼다 보니까 얘가 세 번 다 빠졌다고. 근데 우리 세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뭐라고? 더하기 N A 교집합 B 교집합 C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즉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겹쳐지는 부분 한 번씩 빼고 또 거기서 또 겹쳐지는 부분 다시 더하고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해서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까지도 쭉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 3개짜리까지 문제가 나오니까 요까지만 기억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이런 거 가보자고.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것은 A를 뺀 나머지니까 우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뭐를 빼주시냐면 A라고 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게 되는 건데 A차 집합 B라고 하는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 얘는 편하게 A라는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된다. 또 얘는 N A 합집합 B라는 녀석에서 뭐를 N B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셔도 A 차집합 B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 해서 얘네들은 그냥 참고로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제 쌤이랑 같이 집합에 대한 집합의 연산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 개념들이 뭐였었는지 정리해보자고.